태국의 지방 소도시 치앙라이. 저 식당 주인이 신문에 나왔던 그 여자야.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한국을 다녀와서 저 꼴을 당한 거야? 지 아버지한테도 손절당했다며? 어휴, 한심해. 이곳에서는 난장판이 된 식당 내부를 쓸쓸히 청소하고 있는 한 여인과 그 주변에서 그런 그녀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식당 주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듯 발언하던 그들은 얼마 후 식당 주인 여성의 충격적인 선택을 알게 되면서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아버지는 치앙라이에서 가장 유명한 태국 전통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될 거다. 지켜보렴. 우리 딸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꼭 이 아버지처럼 훌륭하고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저의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 어릴 때 제가 자주 하던 소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실없는 소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어느새 저의 나이는 50이 되어버렸고 그 작고 귀엽던 저의 딸은 어느새 성인이 되어 이제는 이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에서 태국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동네 분위기도 흉흉하죠. 그러한 분위기를 몰아가는 데는 저 또한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식당을 운영하면서 TV를 틀어놓고 보곤 하는데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한국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니 저로서는 당연한 상황이었죠. 태국인들만 골라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방해하고 추방까지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우리 태국인으로서 화가 나는 일입니까? 한국인들이 이처럼 심각한 태국인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는 이상 태국 시민의 이러한 반발심은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도 제가 이러한 문제를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손님과 친밀감을 쌓기도 했고 해당 손님들 역시 이런 저의 대응에 몹시 만족하고 재방문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다 보니 저 또한 더욱 신이 나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손님들과 함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행동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저의 소중한 가정 안에서는 독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이때는 정말이지 몰랐죠. 아내를 일찍이 여인 저는 하나뿐인 소중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의 딸에게 같이 저와 식당을 운영하자는 말들을 종종 했었고 저의 딸도 그때는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죠. 하지만 저의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한국으로 유학을 떠날까 해요. 아버지에게는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어요. 허락해주세요. 처음에는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겠다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딸에게서 들을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하나뿐인 저의 소중한 딸에게 난생 처음으로 화를 내버렸습니다. 도대체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한국 유학을 간다는 거야? 네 아버지가 매일 태국 시민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 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 우린 당장 길바닥에서 빌빌거리는 인생이 될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절대로 안 될 말이니까 한국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만약에 아버지 말 안 들을 거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 거다. 그들은 우리 태국인을 차별하고 있어. 그런 곳에는 절대 못 간다. 이러한 저의 강경한 반응에 딸은 대꾸도 하지 못한 채로 울먹거리더니 집을 뛰쳐나가버리더군요. 그런 딸의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딸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접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죠. 소위 말하자면 딸에게 가족의 연을 끊겠다거나 나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그야말로 초강수였기에 초장에 딸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강하게 나가야 했습니다. 도대체 저 녀석은 한국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런 데까지 유학을 간다고 난리야?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잘난 체는 엄청나게 해대면서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민족들인데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녀석이 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겠어. 그렇게 결심한 저는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이번에는 아예 한국과 관련된 딸의 모든 소지품을 압수해서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러한 저의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제가 딸의 소지품을 확인하러 딸의 방에 들어갔을 때였죠.
이게 대체 다 어디 간 거야? 딸의 방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딸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가방, 모든 소지품이 사라져서 휑한 느낌만 들었죠.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그제야 저는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제가 이토록 강경하게 반발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자신의 짐을 친구네 집으로 모두 피신시켜 놓았던 것이고 여차하면 한국으로 떠날 채비를 해놓았던 겁니다. 맙소사. 이거 진짜 내 딸이 한 짓이 맞나? 내 식당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설파하던 아버지의 딸이 맞아? 도대체가 내 딸이 한국에 미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딸에게 엄청난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함께한 하나뿐인 가족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그 길로 저는 딸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죠.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앞으로는 모든 너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거다. 너무나도 딱딱하고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감정을 배제했기 때문이었죠. 자칫 잘못하다간 감정이 울컥할 것만 같아서 더더욱 조심스럽고 진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이어진 대답에 저는 그만 참았던 그 심정이 울컥하고 말았죠. 죄송해요, 아버지. 한국은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부정적인 곳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한국은 제가 성공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줄 아주 고마운 나라예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혹시라도 제가 냉정하게 말을 하면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 돌아올 줄 알았던 저의 딸은 저 이상으로 냉정하고 차분한 발언을 했죠. 그것도 마치 마지막을 알리는 듯한 발언들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누가 들으면 딸이 죽으러 나갔나 싶은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었죠. 한국이 어떤 곳입니까? 태국인들을 그토록 차별하고 이중적인 면모들을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태국인인 제 딸이 그곳에 가서 무슨 모진 일들을 당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저로서는 마음이 찢어졌던 것이죠. 저는 그러한 마음을 지워버리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업으로 운영 중인 식당의 운영에만 몰입하여 살아갔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에게 불면증이 찾아온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이 한국에서 몹쓸 짓을 당하지는 않을지,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 하루하루 밤잠을 설치다 보니 어느새 불면증이 생겨버렸죠.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제 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도둑을 맞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제 딸을 훔쳐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싫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져서 내가 너무 심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비워내고 포기했다면 딸과 지금처럼 척을 쥐고 살아가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는 놈이었습니다. 이미 말을 뱉어버린 저였기에 지켜야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딸과 연을 끊고 지낸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시간이 지독하게도 안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런 긴 세월이 지나가 버리다니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 사이 저의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더욱 많이 생겼고 주름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더 깊게 파여갔죠. 그럴 때마다 저는 딸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한국에서 험한 꼴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무언가를 간절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다고 했나요? 저에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접하고 이것을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화를 내야 할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는 기묘한 기분이 들었죠. 이봐 솜차이. 이거 혹시 자네 딸 아닌가? 몇 년 전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던 그 딸 말이야.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 모양인데 게다가 아주 성공했구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아주 제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모양이니까. 식당에 찾아온 단골 손님 한 명이 태국 신문지를 하나 들고 오더니 음식을 시키는 대신 알 수 없는 말만 해댔죠. 그리고 저는 그 손님이 건넨 신문지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신문지 한켠에는 젊은 태국 여성의 성공기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 그 주인공의 사진이 너무나도 낯이 익었기 때문이었죠. 맙소사, 거기에는 제 딸이 있었습니다.
해당 신문의 내용에 따르면 태국의 젊은 여성은 방콕에서 식당을 개업하여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체인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딸이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한국에 있어야 할 녀석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다시 돌아온 걸까?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와서 이런 신문에 실릴 정도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야?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결국 딸을 찾아가 보자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는 제 딸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딸이 단순히 태국으로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죠. 이러한 저의 생각의 중심에는 제 딸이 판매하고 있는 음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카오소이.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다름 아닌 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인 카오소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야 제정신을 차리고 태국으로 돌아와 우리 위대한 태국의 전통 음식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룩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처음으로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딸을 마주하자 다소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딸은 제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긴 했지만 내심 기뻐하는 느낌이 강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그러한 모습을 보자 저 또한 오랜만에 기분이 들떠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말들을 속사포처럼 뱉어버리고 말았죠.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는 몹시 기분이 좋구나. 더구나 이런 대도시에서 크게 성공한 것 같아서 뿌듯하기까지 하다. 그러니 진작에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국 같은 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훨씬 빨리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겠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처럼만 쭉 해다오. 이러한 저의 발언의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있던 딸의 입술은 느닷없이 무표정으로 뒤바뀌더니 정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이지 하나도 변한 게 없군요.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한국은 태국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몰상식한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요. 원인을 제공한 건 우리 태국인들인데 왜 한국이 욕을 먹어야 해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정당방위라고요.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데도 상대방이 우리 해코지를 다 받아줘야 하나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한국은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은인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제 앞에서 한국을 욕보이는 말씀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비록 아버지라 하더라도 저는 참지 않을 거예요. 저는 딸의 이러한 반응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완전히 정반대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거든요. 한국 덕분에 성공했다고? 그게 대체 뭔 소리야. 게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으로 생각했던 딸이 알고 보니 완전히 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죠. 결국 제가 딸의 한국행을 막지 못해 딸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딸에게 그러한 말들을 듣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지금까지의 제 생각들이 저 혼자만의 망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딸과의 인연을 다시금 잘 이어보려는 생각 자체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 저의 딸과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저의 입장은 좁히려야 좁힐 수가 없는 차지였으니까요. 이때는 저와 딸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었기에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기에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직이 딸에게 말했죠. 먼 길을 왔더니 시장하구나. 끼니만 대충 때우고 다시 돌아가마. 저의 이러한 기운 없는 목소리를 들은 딸도 다시금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딸이 가져온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알고 있던 그 카오소이의 냄새와는 조금 이질적인 기묘한 냄새도 풍겼죠. 솔직히 5년 이상이나 딸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딸의 음식을 먹어본다는 지금의 상황이 웃겼습니다. 오랫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감에 쌓여 있었죠. 그리고 저의 눈앞에 펼쳐진 음식을 들여다보며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의 딸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본다는 생각에 저의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토록 태국의 수도인 방콕 시민의 입맛을 사로잡아
성공의 갈림길에 있는 딸의 음식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평생을 이러한 식당 운영에 성공을 꿈꾸던 저였기에 딸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죠. 카오소이는 태국 북부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카레 국수 요리였습니다. 이 요리의 특징은 프리미엄 코코넛 밀크와 향신료를 기반으로 하여 카레 국물에 달걀면이나 밀가루로 만든 면을 넣고 그 위에 바삭한 튀긴 면을 올리는 것이 특징인 음식이었죠. 주로 닭고기, 쇠고기 혹은 돼지고기와 함께 제공되는데 함께 나오는 다양한 고명들이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이 고명에는 일반적으로 절인 겨자채, 양파, 라임, 고추기름 등이 포함되어 있죠. 역시나 딸의 성공을 주도하는 메뉴답게 제 앞에 놓인 카오소이는 진한 황금빛 카레 국물 위로 튀긴 면발이 우아하게 올라가 있었고 그 옆에는 파와 고수, 라임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국물 속에는 부드럽게 익은 닭고기 조각이 풍성하게 들어있어서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궈주는 듯했죠. 하지만 저는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요리를 딸이 만들어서일까? 진짜로 내 딸이 이 요리를 만든 것이 맞나? 그 맛은 어떨까? 처음에는 이러한 혼란스러움 때문에 느낀 이질감이라고 생각했죠. 잠시 후 일어난 그 일들이 없었더라면 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이질감 속에서도 조용히 차분하게 젓가락을 들어 천면발을 집어 국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국수를 입으로 가져가며 조심스럽게 씹었죠. 아니, 이 맛은 대체... 카오소이가 처음으로 저의 입속에 들어온 순간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감각들이 펼쳐졌습니다. 코코넛 밀크의 부드러움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저를 감싸 안았고 향신료의 은은한 매운맛이 뒤따라왔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은 저의 딸이 어릴 때 제가 해주던 그 카오소이와도 닮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요리와는 다른 깊이와 섬세함이 느껴졌죠. 카오소이의 국물은 부드럽고 진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맛의 층위는 복잡하고도 정교했습니다. 튀김면의 바삭함이 부드러운 면과 대비되며 독특한 식감을 자아냈고 닭고기는 촉촉하면서도 국물의 맛을 그대로 머금고 있어서 혀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깊은 풍미를 남겼죠.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맛을 구현해내었는지 말이죠. 내 딸은 한국에 유학 생활을 하러 갔었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 지는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러한 요리 레시피를 터득했다는 말인가? 태국 전통 요리를?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한 의구심 가득한 생각에 자연스레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어서 저는 라임을 조금 짜서 국물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신선한 산미가 더해지자 전체 요리가 한층 더 풍부하고 완성된 맛으로 변해갔죠.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저는 그 맛 속에서 저의 딸이 이 요리에 얼마나 노력을 퍼부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태국의 전통 카오소이와는 다른 무언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아서 결국 딸에게 직접 물어봤죠. 이것은 순수한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카오소이에 무엇을 넣은 것이냐? 뭔가 이질적이지만 맛있어. 그러한 저의 물음에 딸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벌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딸의 발언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식 카레를 넣었어요. 아마 그래서 이질적으로 느껴지시는 걸 거예요. 이런 맙소사. 태국의 전통 요리에 한국식 카레를 넣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거라고?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제 딸의 카오소이는 제가 여태껏 태국에 살면서 먹어본 그 어떤 카오소이보다 맛이 훌륭했거든요. 젠장. 한국은 음식도 우리보다 우월하단 말이냐. 저는 딸의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토록 부정적으로 여기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사라지는 느낌도 받았죠. 아니, 그들의 뛰어남을 인정하는 느낌에 더욱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와 딸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길 줄은 말이죠. 여기 사장이 한국 유학 생활을 하다가 왔다는데 맞습니까? 게다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 여기에 한국 식재료가 들어갔다고 하던데 맞아요? 갑자기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한 명이 저희 딸에게 따지듯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그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저와 딸이 하는 대화 내용을 엿들은 듯했죠.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박을 대는 곳에서 딸과 그러한 민감한 대화를 했던 것이 잘못이었죠.
제가 사는 곳은 물론이고 이곳 방콕에서도 마찬가지로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기에 이러한 내용은 그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과격해졌고 급기야 식당의 테이블을 뒤엎고 집기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죠. 이따위 배신자 식당은 이런 곳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다급해진 저는 그들을 말리고 경찰을 불렀지만 도착한 경찰들도 워낙 많은 인파에 어찌할 줄을 몰라하며 방관하기만 했죠. 그들이 한바탕 행패를 부리고 떠난 식당 자리는 그야말로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와 비견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것을 인지한 저는 딸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죠. 미안하구나. 이건 전부 내 탓이다. 내가 배상해주마. 하지만 이 문제는 식당의 집기 파손에 대한 배상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태국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곳에서 장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태국 시민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이지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태국인들의 입국을 철저하게 검사하는지 그제야 조금은 이해가 가는 듯했죠.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 시민의식에 대한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속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로 전달받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왕이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